남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칭하고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민족이자 적인 북한의 지배 체제는 1946년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일종의 붓변 인형 정권으로서 괴뢰 정권으로 출발을 했다가 69년에 말하자면 중소 분쟁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주체 조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 뒤에 또 미중 협조 관계에 의해서 살아남고 핵을 가지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즉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민족까지를 이야기하는 사교 체제를 만들고 왕조와 기본적으로는 전체주의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주의적 지배를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전체주의적 제압과 수탈 정치가 지속되었는데 초기에는 산업화다, 소련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빠른 산업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체주의가 69년에 소련과 중국의 국경 분쟁 이후로 분리가 되면서부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사교 전체주의를 만들고 절대 수령 체제를 만들고 밖으로는 중국과 소련 그 당시 계속 유일 공산당 지배를 하고 있는 로부터 서로 경쟁시켜서 두 개의 태양이 평양이 잘 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절히 외부 자원을 이용을 했고 1990년대 이후에 핵을 가지고 그 핵에 대한 핵 위협 말하자면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열한국가 교역을 하면서 강 건너 식민지 미국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선전을 하면서 국내 북한 인민들을 마취시키고 망상을 갖게 만들고 사실상 핵을 가진 방식으로 해서 남쪽에 80년대 초중반 이후에 나타난 소위 주사파라고 하는 대한민국 내부의 전폭 세력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내고 그 다음에 운동권에 망상이 치던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의 핵은 인도적 핵 사실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정권 수립 그리고 김영삼 정권의 수립은 그 세력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중요한 균형점을 문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과대망상을 가져요.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민족이라고 하는 동일 민족의 합체, 통일 이 요소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분단되고 통일되고 하는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영역으로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적 아젠다로서 정치적 과제로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우리의 소망, 그런 이 말하자면 열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임기내에 무슨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상태에서 소위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햇볕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때 한완상 통일부 장관이 말하자면 주도를 했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남북한 분단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여겼던 사람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존경을 받고 있는, 이제 사실은 그 후상이었죠. 받고 있던 그 세력들이 선샤인 폴리시, 즉 미소 우화에서 나오는 말하자면은 햇빛을 쬐어주면 옷을 벗는다. 옷을 벗는다는 건 즉 전체주의 동토의 북한에 우리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지원을 하거나 시혜를 해주면 스스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모델로 개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뒤에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베트남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다 잊어버리고 했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상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게 한 완상 통일부 장관이 살반하고 그걸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사실은 냉전 종식 이후에 어쩌면 남북한이 정말 체계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모멘텀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북한에서 간첩으로 왔다가 잡혀서 장기 복역을 하고 있던 장기수 이인모를 평양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기 소환을 해주죠. 즉 그건 대통령 취임사가 하나의 사인이었고 북한으로서는 그 전에 91년, 92년에 맺었던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자기들이 정치적 장난을 쳐서 김씨 정권의 연장에 사용하기도 좋다라고 하는 아마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판단은 김일성의 판단이 아니라 그때까지 김일성이 살아있었는데 그 아들 김정일의 그 판단일 가능성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그러니까 군사와 당에 대한 권력을 다 승계받은 북조선의 주인이라고 다 95% 다 됐다라고 하는 김정일이 만약에 한반도 불가침 협정이 제도화가 되고 그래서 저 옆에 독일 통일도 좀 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만약 체계적으로 되면 김일성으로서는 불안했던 겁니다. 왜? 고르바초프가 신사고 외교로서 더 이상 전략핵을 가진 병력국가를 유지할 수 없고 동부로부터 퇴각을 하고 독일을 동독을 서독한테 흡수하도록 너 만들어주고 했던 케이스를 김정일은 봤었고 김일성은 그 상황에서 북조선의 소위 김씨 왕조의 지속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대남 혹은 대외 소위 유연 정책에 임했는데 김정일이가 그럴 경우 자칫 자기는
다 만들어 놓은 권력을 놓치고 김씨주안이 말하자면은 숙청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직감을 느꼈을 거고, 그 시기에 대한민국 남쪽 남한의 권력 변동, 그 다음에 미국의 클린턴 아버지 부시에서 클린턴의 그 선거, 그걸 놓고 역사적인 도박을 했는데 결국은 그 도박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도박이었습니다. 이제 국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대한민국은 분단이 아닙니다. 남북한은 분단이 아니고 서로 다른 국가가 분립한 거예요. 북한도 국가였고 우리도 국가였고, 근데 한국의 좀 낭만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상을 쫓는 사람들, 해방 직후에 남쪽을 휩쓸어갔던 남노당 김구를 내세우고 사실은 박헌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주 사탕발림 열망, 우리 국민의 열망, 그게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된 게 아니라 분단됐다는 건 누구에 의해서 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용은 했어요.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분단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소련은 해방군이었고 미국은 전쟁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을 말하면 국내 정치적인 말하자면 명분의 획득, 처음에는, 두 번째는 명분의 획득이 아니라 남북 간에 서로 통일전선을 하기 위한 남노당식 발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냉전 종식이 돼서 민주화가 되니까 민주화된 법치를 이용해서 통일을 법적으로 북한에 가까운 방식으로 현실과 거꾸로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좋은 말을 하셨던데, 어쨌든 간에 통일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노예로 가는 길을 통일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미친 자의 망상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 속습니다. 그래서 이 10대들이 왜 통일하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했듯이, 말하자면 애초부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정이에요. 우리는 남북한에 서로 다른 체제로 실존적 투쟁, 즉 적과 적으로서 서로 적대적인 국가로서, 그래서 6.25도 겪고 6.25를 겪고 난 뒤에 공산당식 방식의 국가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대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사상적인 응집이 그게 반공이었어요. 물론 그거를 독재자들이 무슨 이용을 해서 독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말만 가지고 하는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반공이 대한민국이 현대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전체주의는 안 된다, 자유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을, 설사 우크라이나의 엘리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죽음을 각오한 우크라이나인은 자유공화국이다. 푸틴은 두 가지를 아주 그거 했죠. 하나는 전격전으로 해서 간단히 먹고, 우리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겁쟁이든 나토의 겁쟁이들은 절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중요한 러시아에 투입을 했던 소위 세계 기업, 글로벌 코퍼레이션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토에서, 유럽에서 가장 센 독일이 한국을 기다. 그래서 전격전하고 하고 난 뒤에 다 먹든지 일부를 먹든지 해가지고 휴전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가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진다, 에너지 패권국의 패권자가 된다, 이런 착각을 했겠죠. 근데 거꾸로 전략 핵은 가졌으나 자기가 먼저 죽는다. 근데 상당히 전쟁의 지연을 시킬 것 같아요. 그거는 옛날에 택동이
민족 해방운동을 한다 치고 연안에 가서 워낙 힘이 없으니까 전쟁을 승리로 설정한 게 아니라 서바이벌을 설정을 하고 지출 때까지 혹은 저기 일본이 혹은 태평양 전쟁,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일본과 장개석 세력이 다 힘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들은 숨어서 말하자면은 인민투쟁, 사람을 무기로 삼아서 투쟁했던 그런 방식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는 완전한 새로운 방식.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하자면 정말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홉스바움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 사람들은 이제 막시스트 역사학자라고 하지만 시대 구분을 굉장히 편연사, 크로널리지, 연대기로 하는 게 아니라 21세기다 그러면은 2000년 뭐 혹은 2001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중요한 성격을 바꾸는 사건을 이제 놓고 세기를 나눠야 된다. 19세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돼서 그게 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까지 가고, 20세기는 볼셰비키 혁명, 소수파, 그게 부터 20세기에 시작되고 냉전, 탈냉전, 지금 또 전체주의 전제의 혼합체제가 지금 1차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91년 소련 공산당 해체, 그 다음에 소연방 해체, 미국도 78년 이후에 중국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지속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기반.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능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갈 거다. 근데 그거는 미국과 중국이 말하자면은 이제 화해를 해서 중국을 개방시키면 혹은 소련 공산당을 와해를 시키면 자유화가 될 거다. 다당제도 될 거고, 그런 그 사회주의는 또 안락사 될 거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비슷한 글을 쓰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자유다원 민주주의 체제와 비자유 이론 전체,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의 병존식이었고,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체제 경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픈돼서 스스로 지금 폭발하든지 내부적인 국내적인 도메스틱 익스플로전을 하든지 정치체적입니다. 지금 뭐 핵을 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이완되거나 해체되거나 혹은 폭발하고 하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21세기는 AI 디지털 시기에 맞추어서 저 세계는 그 체제가 궁극적으로 더 이상 회생불능한, irreversible하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체되지 않은 한 저 지역은 야만으로 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ASS 연구소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아시아 전략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